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설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이 왔다고 말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여름입니다. 따가운 햇빛의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겠지만 썰랩 들으면서 가볍게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초특급 게스트 린님과 함께하는 2부 짧은 사연 모음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여자가 남자 앞에서 화장을 고치면 관심 없는 거라던데 이 말이 맞아? 얼마 전에 소개팅을 하고 왔는데 여성분이 중간에 잠시만요 그러더니 틴트를 바르고 쿠션을 꺼내서 화장을 수정하더라. 친구한테 말했더니 마음 있는 남자 앞에서는 절대 화장 수정 안 한다던데 정말 그래? 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긴 해요. 아 진짜요? 네. 마음 있는 사람 앞에서는 화장을 잘 수정을 안 한다 웬만하면. 네. 근데 그게 약간 화장을 수정하면 제 표정이 이상해지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인 것 같고 화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네. 키키님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마음이 없으니까 화장을 수정한 거다. 근데 보통 근데 그 전제는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있을 때는 안 한다지 마음이 없으니까 한다는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보통 화장실 가서 하고 오시죠. 그렇게 화장실 갈 때 뭐 네. 립을 바르고 오신다던가. 그러면 이게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는 없는 요소겠네요, 그렇죠? 근데 약간 모든 대화가 너무 안 맞고 이 사람이 그런 티가 났어. 근데 화장을 고치네? 그러면 완전 아니다. 이건데 너무 잘 맞고 재밌었는데 화장 고친다 하면은 그냥 고치나 보다. 이럴 것 같은데요. 맞아. 이건 어때요? 너무 잘 맞았어. 근데 갑자기 화장을 살짝 고쳐. 그러더니 일어날까요? 화장을 고치자마자. 2차 가자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긴 약속이 있대. 그건 100%다. 그럼 당연히 그건 좀 무슨 화장을 고쳤어요? 막 마스카라를 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시그널이 맞고.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의미 부여해요. 이분이 소개팅을 했는데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립을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거 저는 의미 부여해요. 반대의 경우 화장실에서 수정하고 오면 나한테 주는 시그널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이려고? 물론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걸 수 있지. 근데 하지를 않았으면 그것조차 없다는 거니까 그냥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라고 약간은 생각한다. 그럴 수 있을까요, 리님? 시그널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약간 화장 자체에 의미 부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전 해요. 그렇구나. 네, 이게 근데 화장에 관심이 많고 화장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면 그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여성분들이 화장에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그냥 아침에 하고 나와서 하루 종일 수정 화장 안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입술 한 번 안 발랐다고 그냥 관심이 없고 이런 건 전혀 아니긴 해서 네. 맞아요. 수정 화장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두 번째 애프터 만날 때 뭐 꼭 화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건 어떠세요? 저번보다 더 예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기분이 좋나요? 약간 본인 그 데이터 수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땠어요 그 여자 반응이? 궁금하더라고. 근데 그런 외모 칭찬을 소개팅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약간 예쁘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지 않아요? 좋죠. 그러니까 맞아. 뭐 소개팅 자리든 어느 자리든 예쁘다고 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그렇게 크게 기분 나빠할 것 같지 않다. 네.
오늘 포지님은 좀 소개팅 하셨는데 칭찬 한번 하셨나요? 저는 원래는 외모 칭찬을 잘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바로 보자마자 사진보다 더 예쁘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안 좋아하는 분이 없어요. 맞아요. 무조건이야. 그래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꼬아서 들으면 어떡해요? 사진이 그렇게 별로였나요? 뭐 이런. 아니, 뭐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런 사람은 그냥 안 만나는 게 그치. 맞죠.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벼운 칭찬은 언제나 또 네, 듣기 기분 좋은 좋으니까요. 것. 네. 화장 수정하는 거에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맙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애인이 우리 집에 오면 꼭 데리러 나가야 하나요? 처음 오는 거야 길을 모르니 마중 나갈 수도 있는데 이미 여러 번 왔던 경우에도 굳이 데리러 나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늦은 밤도 아니고요. 데리러 나가는 게 맞을까요? 애인이 집에 온다 그러면 꼭 데리러 나가야 되냐? 키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사세요? 감정이 입하지 말고. 아니. 뭐 언덕 위나 뭐 이런 거? 그치. 아니 막 이제 막 빌라촌에 살아. 근데 막 되게 막 유영철이 골목 꺾으면 나올 것 같이 생긴 데 살고 있어. 그러면은 갈 수 있지. 근데 그냥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 사는데 뭐 굳이 거기까지 내려가냐. 그렇지. 어디 사세요 그래서? 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다. 네. 이게 뭐 근데 저는 약간 뭐 위험한 곳이더라도 낮이면 많이 갔으면 그냥 알아서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밤이면은 뭐 모르겠지만 밤이면 좀 데리러 나오는 게 낫다. 네네. 포지님은 어떻게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사연 얘기 말고 제 경험이요. 본인 경험.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못된 말 하자면은 이게 한 번 데리러 나가면은 버르지대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이 사연에는 답이 있어요. 여기 뭐 늦은 밤도 아니고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늦은 밤이면 데려 나가지. 그치. 근데 뭐 대낮에는 굳이.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잘 데이트를 마쳤어. 집에 돌아가야 돼. 그럼 대중교통을 타러 데리러 이렇게 마중을 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포지님? 대중교통을 타러?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 데이트를 다 마쳤어. 네. 여자친구가 이제 다시 본인의 집으로 가야 돼. 그거는 이제 제 피곤함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고. 근데 되도록이면은 근데 그거는 조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데려다 줘야죠. 네, 그냥 막 되도록이면. 네, 그게 막 이렇게 혼자 가게 하면은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그쵸. 보이더라고. 근데 가끔 그것까지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거요? 그 여자친구의 집까지 집까지 데려다 주는 길을. 데려다 주던데? 누가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전 남친. 멋있다. 나는 한 번도 혼자 간 적. 아니면 택시를 잡아주거나 집을 데려다 주는데? 그러면 지하철역까지만 딱 데려다 주면 어때요?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그랬어. 자 키키야 잘 가. 근데 나는 걔네 집에서 집에 갈 때 내가 혼자 갈 때도 택시를 항상 잡았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는 안 가봤어요. 아니, 택시비가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아니까 그냥 데려다 주는 것 같아. 얘가 어차피 지하철 타고 안 가는 거 아니까. 어렵다. 어렵네요. 어쨌든 위험한 곳이면 좀 가급적이면 데려다 주는 게 네, 데리러 근데 가는 게. 저도 말씀은 그냥 이렇게 드리긴 했지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관계가 오래가지 맞아요. 못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학생 때부터 담배 폈다고 양아치는 좀 아니지 않나요? 얼마 전 소개팅에서 여성분이 흡연은 언제부터 하셨냐고 물으시길래 분위기도 좋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한 상황이라서 그냥 솔직하게 저 중학생 때부터 폈어요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주선자한테 제가 양아치 같아서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담배 폈다고 싫어한다고 하는데 아니 솔직히 남자들 다 중고등학교 때 담배 피는데 이게 양아치 소리까지 들을 문제인가요?
중학생 때부터 폈다고 말을 한 소개팅남. 포지님 담배 네. 피세요? 저는 안 피고 펴본 적이 없고 제가 반대로 감정이입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안 피는데 상대방이 담배를 피면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호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최근에 그냥 짧은 그 사연을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이성을 만나려고 이렇게 와인 파티 이런 데를 갔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 이성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이제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분이 밖에서 막 담배를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로 막 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짜게 식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안 하는 걸 하는 사람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게 이제 불호의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그것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심지어 난 중학생 때부터 폈다 이러면 더 싫어할 수 있다. 이해를 못하니까. 린님은 좀 어떠세요? 상대방이 자기 중학생 때부터 담배 폈다 이러면 양아치 같아 보이실까요? 근데 저는 애초에 담배 피는 사람이 불호는 아니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상관없는데 약간 그렇게 들려요. 중학교 때부터 폈어요라고 하는 게 저는 살짝 허세로 느껴져서 오히려 이 사람 굳이 TMI잖아요. 근데 물어봤다 그랬어요. 사연 그냥 저라면 제가 만약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20살 때부터 폈어요. 혹은 군대에서부터 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뭔가 저한테는 약간 구지의 느낌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 범법자네요. 아니에요. 그 거래하는 게 불법이고 맞아. 피우는 게 불법은 피우는 아니에요. 건, 피는 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대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 핀 거를 조사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가져왔어를 뭐 찾다 보면 범법을 저지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린님은 구지의 느낌이다. 굳이 네. 그러면 흡연 말고 술은 어때요? 술을 중학교 때부터요? 뭐 중학교 때 가끔 친구들이랑 마셨어요. 저도 그거 약간 굳이예요. 아 굳이. 그러니까 마신 건 상관없죠. 어. 뭐 본인의 과거가 어떻든. 근데 그걸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싶을 것 같아요. 키키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린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기를 못 읽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눈치가 없고 사회적 지능이 낮을 수 있어. 왜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그게 미러링이 안 되는 거지.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솔직한 게 되게 좋은 덕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생각을 못하는.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은 그 한 수 뒤를 생각을 못하는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약간 매력이 떨어질 것 같아. 뭐든지 그럴 것 같아. 있는 그대로 나이브하게 하겠지. 근데 되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생각을 안 하는 말 사람이잖아.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거 진짜 죽일 놈이 됐네. 아니 그래서 그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내용이 공감이 간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아주 애매하게 고3 때부터 폈대. 그러면 어때요? 그럼 뭐 고3은 워낙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조금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고2 겨울방학이냐? 고3이 되는 고2에서 부담감 고3으로 때문에 되는 겨울방학부터 그때, 쉬었다. 그때 근데 고3은 엄밀히 말해서 아니고 아직 고2예요. 아직 고2야. 고2나 고3이나. 뭐 비슷한데 약간 전 또 그걸 볼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폈어요라고 하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간 근데 좋은 분이면 대학은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좀 놀았던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아까 그 케이스인데 고3 때 폈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거기는요? 그냥 스트레스만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완전히 반대 케이스긴 한데 이런 사람은 어때요? 만약에 소개팅에 만났는데 상대방 뭐 학벌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괜찮아. 건실해. 그리고 얘기도 잘 통해.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물어봤는데 학창시절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 한창시절 때 그냥 뭐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조금 방황했대. 뭐 이렇게 완전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어. 나 놀았어요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좀 방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키키님? 근데 방황했는데 카이스트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학교는 몰라. 근데 회사는 아주 괜찮아. 뭐 그런 케이스라면 그러면 이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는 한때 좀 놀았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 같으면 그게 저한테 중요한 가치이면 그냥 물어볼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뭐 했냐? 그러니까 뭘 했고 뭐 어떤 학교를 나왔고 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왜냐면 이게 안 중요하다 그러면은 사실 그러려니 넘어갈 텐데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리인님은 좀 어떠세요? 근데 저는 방황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저의 세계랑 그 사람의 세계가 맞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방황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조금 레드 플래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자체는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 방황했던 자아가 성인이 돼서 언제 또 발현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조금 네. 포지님은 좀 어떠세요? 약간 키키님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분도 약간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아 그래? 뭔가 방황했다는 게 사실 자랑은 아닌데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거는 학창 시절 얘기를 하지 않는. 그래. 그렇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근데 나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학교나 막 이런 걸 모르고 만났어. 회사만 이제 사회인이니까 각자 회사만 알고 만난 거예요. 학교를 어느 타이밍에 밝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사실 학교를 안 밝히고 그래서 사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충 이런 배경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했거니 그냥 유추만 했죠. 저는 어때요? 사귀기 전에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근데 상대방도 말 안 하고 나도 말 안 한 상황인데? 그럼 내가 먼저 말해야지. 그거를 무조건 확인을 하고 어쨌든 사귀어야 된다. 윤호님은 왜요? 저도 그 반대의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네. 모르고 사귀었던 경우. 네. 근데 자꾸 궁금하더라고. 사귀면서. 그러면은 그래서- 사귀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사귀기 전에? 그러면서 계속 타이밍을 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네. 원하는 학교 수준이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이미 사귀었는데 네. 헤어져야 되나? 라는 궁금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관계는 좋지가 않구나. 불상사를 만들지 말자. 네. 미리 알고 사귀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저는 소개팅이면은 소개 받을 때 알아야 되고 소개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만남이면 뭐 두세 번째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네. 얘기가 안 나왔는데 고백했어, 맥락상 그 사람이. 갑자기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저는 약간 그 학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온 스토리를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걸 무조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초반에 완전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포지님은요? 저는 일단은 여자친구 사귈 때 학력을 전혀 안 보기 때문에 끝까지 안 물어보는 편인데 그 전에 보통들 다 얘기를 그냥 알아서 하고 그리고 사실 그 학교 타이틀보다도 어쨌든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실함의 과정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학교 이름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딱히 그러면 신경은 안 쓰시는 거네요, 포지님은. 저 오늘도 소개팅하고 왔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상대방도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던데. 그럼 앞으로 키키님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걸 지금 고민 있긴 하구나. 고민이야. 언제쯤 물어봐야 되나? 아니 나는 알아. 본인이 말을 했거든. 근데 내가 말 안 했어. 그래서 근데 내가 그래서 짜잔 갑자기 말하기 전이하고 짜잔 어떻게 해야 나 되나 여기다 이렇게 그게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상대방은 이미 저한테 사귀자고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은 확신이 있나 보다. 어느 정도 이상이겠거니 얘가.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을 그게 수도 중요하지 있죠. 않는 사람일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뭐 회사 입사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보통은 다 이제 전 소개팅이었는데 다 소개팅이면 보통 그걸 그쵸.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지금 카톡 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링크드인 친구를 하세요. 너무 센스 있다. 네. 친구 걸면 볼 수 있으니까 프로필을. 아니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자기 학교 근처로 데이트를 한번 가세요. 그것도 좋다. 그것도 괜찮네요. 너 여기 왜 이렇게 잘 알아? 이러면 나 여기서 대학생활 했잖아. 오빠 너 여기 우리 학교잖아. 자연스럽게. 괜찮네요. 그것도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회사에서 메일 참조 걸 때 직급 순으로 안 했다고 혼났어. 이게 맞아? 아니 직급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써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결제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 참조 거는 건데 정말 다들 그렇게 메일 써? 아니 회사 메일에서 참조를 걸 때까지 순서가 중요하냐? 린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대기업에서 네. 일을 배웠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래요? 근데 어. 이게 약간 저는 그냥 비즈니스 매너라고 생각하는데 비즈니스 매너는 이유가 없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혼낼 것까지는 없다. 긴 해요. 그냥 알려주면 되지.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 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혼내는 상사가 좀 더 전 이상한 것 같고 근데 한 번 알았으니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약간 비즈니스 매너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네. 키키님은요? 회사에서 좀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근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뭐 꼭 그걸 지켜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도 없다. 따르는 게 낫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키키님 회사도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 진짜 직급 높은 순대로. 그럼 직급이 애매하면 어떡해? 둘 다 똑같은 과장이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의 히스토리는 몰라. 근데 실세를 먼저 적는다 그러면? 가나다라 순? 이것 저는 이제 만약에 모르면은 가나다 순으로 하는데 가나다 근데 순. 이제 보통 아니까. 포지님은요? 이런 회사는 아닐 것 같은데 포지님은? 참고로 리님한테 말씀드리자면 포지님네 회사는 수평어를 쓰십니다. 그치. 수평어라고 약간 반말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뭐 팀장이 라이언이면 라이언 나 오늘 뭐 보고서 아까 너한테 보내줬어. 너한테는 아니고 보내놨어. 뭐 이렇게. 네, 수평어가 이제 반말과 비슷하지만 약간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근데 야 너 임마 이런 건 안 되고 네네네. 청유형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회사는 완전 반말. 문화예요. 그래요? 완전 반말. 지금 회사? 네, 지금 여긴 진짜요? 더하네. 여긴 더하네. 야 너는 당연히 안 쓰는데 네. 그냥 나이 상관없이 뭐뭐 했어.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완전 효율적이에요. 진짜? 왜냐면 생각은 반말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뱉을 때 존댓말로 해야 되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대답은 뭐라고 해요? 응. 진짜 응이라고 한다고? 응. 그러면 너무 좋다. 거절은? 싫어? 아니. 아니? 이렇게 생각해.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진짜 빨리빨리 소통이 돼서 진짜 편해요. 의견 개진하기가 되게 좋아요. 진짜? 맞아요. 네. 강추합니다. 우리 이걸로 맨날 놀렸는데 포지를. 진짜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제일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랑 네. 어리신 분이랑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나요? 근데 사실 저희 회사가 규모가 매우 작고 제가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많고 네. 막 대표가 99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도 막내를 데리고 와서 한번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치를 떨 수도 있어. 01년생 인턴이 있는데 근데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니까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그래서 포지님네 회사는 좀 어떠세요? 메일 참조. 지금 회사는 안 그러는데 제가 첫 회사가 공기업을 다녔어가지고 거기서는 뭐 보고서를 쓸 때도 문서를 쓸 때도 직책 순으로 안에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을 쓰면은 직책 순으로 써야 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배우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냥 회사 문화 따라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딱딱한 보수적인 조직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시키는 대로.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조직이면은 그냥 거기에 맞게. 지금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연을 받고. 네. 그랬더니 SK 계열사 중에 한 곳은 네. 이런 그 지시를 내렸대요. 뭐라고? 메일 발신자가 네. 아랫사람이면 만약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CC를 마음대로 넣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진짜? 그럼 본인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들한테만 CC를 걸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좀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첫 대사 때도 그랬어요. 그래요? 제가 다른 부서 팀장님을 참조로 못 걸었어요. 아, 그냥 그 이게 근데 밑에 진짜 실무자를 참조로 걸던가 해서 전달하게 했어야지. 그렇게 시킨대요. 근데 아, 참 거기 참조, 밑에서 다시 올리게. 참조 CC 이거는 그렇구나. 너 이거 참고해 이런 의미인데 아. 네가 어떻게 낮은 사람인데 높은 사람한테 이거 그렇구나. 너한테 보내는 건 아닌데 참고해 이렇게 보낼 수 있냐. 그런 그래서 뜻이구나. 근데 공무원 공기업 이런 데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신자에 넣는 건 돼요? 그러면? 수신자는 뭐 보낼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직급 맞춰서 이렇게 많이 주고 받는 편. 아, 그렇구나. 너무하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뭐 대표든 누구든 음. 그 참조 안 걸고 그냥 발신으로 음. 내용에 FYI 넣고 전달하거든요. 이거 대기업에서 하면 이제 큰일 나겠네요. 근데 효율적이긴 그게 더 효율적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렇네. 약간 위계 질서가 확실하니까 너가 그 정도 발언권이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어머. 하나 어쨌든 배워가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그 문화에 맞게 그냥 하는 게 토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지는 거야 그냥. 그치.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5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꼭 점심시간 껴서 업체 미팅 일정 잡는 상사 때문에 미치겠어요.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6년차 회사원입니다. 3달 전부터 계속해서 업체 미팅 시간대를 12시나 1시로 잡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점심시간 다 뺏기고 미팅 갔다 와서 후다닥 10분 안으로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때우고 일하고 있어요. 팀장님한테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팅을 꼭 점심시간에 껴서 잡는 상사. 힘들겠다.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요, 리님? 저는 그냥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수능? 수능. 근데 최고의 인재다. 근데 이유는 여쭤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유가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잡으시는 걸 같고 저는 오히려 좀 제가 눈치를 잘 봐서 점심시간을 잘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약간 조금 20-30분 더 써서 저만의 시간, 점심을 먹는 시간을 즐긴다든지 그 정도 해도 뭐라고 하실까요? 그 팀장님이? 약간 근데 점심시간에 미팅 잡아서 거래처랑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여기 그냥 돌아와서 밥을 먹는다고 하니까. 그럼 점심시간에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법정 휴게 시간인데. 근데 이제 그 상대방 업체 측에 시간을 맞추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어쩔 수 없겠다. 근데 만약에 밥은 모두가 12시에 먹는데. 아니요, 요즘에 회사마다 그래요?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팀장님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이유를. 근데 좀 납득이 안 돼. 뭐 예를 들면 나 그냥 요즘에 위고비 맞아서 식욕이 없더라. 나 그냥 식욕이 없어서 그냥 시간 아까우니까. 그럼 키키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좀 맞춰주세요. 그러게. 그렇구나. 근데 그건 좀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팀장님 진짜 노력하고 계시는 오히려 위고비 얘기하면 납득이 될 그래? 진짜. 그냥 귀여울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드시면 네. 위고비까지 맞으셨을까. 그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무도 여기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라면 네, 윤호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의 제기보다는 네. 그냥 합의를 볼 것 같아요. 점심시간 1시간에 그럼 언제로 옮겨도 되겠냐. 이렇게.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그냥 거래처랑 미팅하면서 밥도 먹으면 안 되냐. 차라리 그래. 미팅 자리를 맞아, 밥을 맞아. 먹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주로 홍보 직무로 일을 해왔으니까 네. 기자들을 만나면은 네. 꼭 밥을 먹으면서 미팅을 하거든요. 맞아, 맞아. 술을 마시거나. 그치.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되니까. 그러겠네. 아니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뭐 거래처나 이런 그 미팅을 하는 자리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제 성향이 식사를 하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위고비 맞으세요? 아니요, 그 거래처랑. 네. 근데 포지님은 좀 괜찮으신가 보네요. 저도 안 좋아하는데 네. 이걸 뭐 바꿀 수가 없다면 차라리 내가 뭐 맛있는 밥이라도 먹겠다. 그치. 그렇군요.
좋네요. 그 방법도 좋네요. 회사 돈으로 이제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팀장님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잘 얘기를 하면 잘 수용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6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식당에서 주는 생수병을 그냥 가지고 나와도 괜찮나요? 얼마 전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가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서 주시는 물이 500ml짜리 페트병이더라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식사를 마치고 물을 하나 더 달라고 하더니 그걸 가지고 그대로 차로 가져가는 거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했더니 남친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따지더라고요. 누가 맞는 건가요? 식당에서 그냥 주는 500ml 생수병을 가지고 나왔다. 포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윤호님이 우리한테 커피를 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이 휴대 용기를 들고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는 물을 그냥 채워서 나가요. 근데 뭐 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되지 않나요? 윤호님 커피 감사합니다. 포지님 괜찮다. 네. 린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약간 어차피 한국에서는 물이 공짜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유료인 곳이라면 뭐 애초에 주지도 않았겠지만 문제였겠지만 그냥 밥을 먹다가 한 병을 더 주세요 하는 거랑 나가면서 한 병 가지고 가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키키님은요? 저는 저도 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문제 삼으면은 삼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남자친구가 잘못한 거는 그거지.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별로인 것 같아 얘기를 했는데 막 따지고 들었다는 거지. 너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그냥 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갑자기 주제가 바뀐 것 같은데 남자친구의 잘못된 점. 이게 뭐야? 일단 혼은 나야겠어. 아니 근데 이런 부분이 진짜 좀 정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키키님은? 저는 조금 그래요. 정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물을 가져간 것 때문에 아니면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한테 따진 것 때문에. 둘 다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조금 거기서 물을 제공을 하는 건 그 식당 내에 머물 때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 그걸 나갈 때 이제 받아서 가는 것도 번거롭지만 저 같으면 남자친구한테 굳이 얘기는 안 했겠지만 이제 그 여자분 얘기를 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사납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물을 페트병을 새로 하나 가져가는 사람이 더 싫어요? 아니면 커피잔에다가 물을 따라가는 사람이 더 싫어요? 아니, 그래도 용기는 내 걸 썼잖아. 저는 둘 중에 굳이 고르라고 하면은 커피잔에 받아오는 게 나은 게 어쨌든 그거는 본인이 물을 따르는 행위를 하잖아. 네, 그 수고를 본인이 써서 하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님? 네. 만약에 식당에서 캔디를 제공을 해요. 근데 캔디 막 3-4개씩 가져. 3-4개 말고 이렇게 한 움큼 그냥. 그리고 잘하게 자기야 골라봐. 근데 진짜 너무 싫고요. 너무 싫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데 잠깐 린님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 논리로 따지자면은 같은 최고 논리인데요? 최고 한국에서 뭐 그게 공짜예요. 사탕은 공짜가 공짜로 아니지. 지워진. 근데 한국에서 약간 식당에서 공짜잖아. 물 한 병? 네. 괜찮죠. 네. 뭐 사탕 3-4개? 괜찮죠. 근데 한 움큼은 그러니까 물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그 식당에서는. 그것도 그 손을 있는 힘껏 펼쳐서 아니, 물도 1.5리터 막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1.5리터면 문제가 있는데 그냥 한 병 뭐 이 정도야 그래요. 괜찮은데. 국수 받듯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말통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말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수용해 주시네요. 네.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아내라고 안 부르고 와이프라고 말하면 정 떨어지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자들은 남편한테 허즈밴드라고 안 하는데 이상하게 꼭 아내보다는 와이프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허즈밴드라는 말은 안 쓰는데 와이프라는 말을 많이 쓰네요. 근데 왜 와이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와이프라는 말을 이분도 결혼 안 하셔가지고 궁금하다. 죄송해요. 기혼자분들 생각해보면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네. 그냥 아직까지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네. 뭐 땡땡이 혹은 아내 그리고 와이프 그리고 소수로 가면 뭐 집사람 안사람 안사람 마누라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와이프를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포지님은 좀 어떠세요? 주변인들이나 와이프라는 말 쓰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특별히 그게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발음하기 편하고 하니까 굳어진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게 노트북을 부를 때 노트북이 사실 그 공식 명칭이 아니잖아요. 보통 뭐 랩탑? 랩탑 PC나 이런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노트북이 입에 익었고 부르기 굳어졌다.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는 콩글리시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린님은 좀 어떠세요? 만약에 네. 나랑 이제 결혼을 약속한 예비 남친, 예비 신랑 남친이 가끔 가다가 와이프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면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와이프가 약간 낮잡아 부르는 느낌이라서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네.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네. 동료분이 나이가 어린데 이미 결혼을 하셨어요. 오, 최근에. 네. 네. 근데 꼬박꼬박 아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 근데 전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네. 어쨌든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아내가 이랬어 네. 이랬어 하는 게 그거를 듣고 나니까 아내가 어감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렇게 이런 워딩으로 불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아내라고 드네요. 불러달라고. 네네. 키키님은 좀 어떠세요? 이게 사실 쓰시는 분들은 저희 포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글자니까 그냥 생각 없이 굳어진 말처럼 느껴지는데 굳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삼자면 이제 허스밴드랑 와이프의 어원을 찾아봤을 때 네.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허스밴드 어원을 찾아보면 원래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제가 검색해서 본 건데 네. 하우스라는 말이랑 owner of land and stock해서 이제 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주 그게 합쳐져서 이제 중세 때는 집을 소유 관리하는 사람을 허스밴드라고 했대요. 되게 그래서 권위적이다. 허스밴드가 관리하는 집에 새들어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새들어 사는 집 중에 이제 엄마들이 허스밴드한테 이제 우리 딸을 시집 보내면은 딱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허스밴드랑 딸을 엮어보려고 애를 썼던 뭐 그런 스토리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경제적인 위아래 수직 이제 구조 같은 게 좀 그 단어에는 내포가 되어 있고 와이프는 반대로 위빙 천짜기 라는 뜻을 이제 뜻하는 와이프한 위판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허스밴드랑 와이프라는 말은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굳어있던 여성상이나 남성상에 대한 의미 투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윤호님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져오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글쎄, 근데 이렇게까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 물론 이제 문제가 있는 단어면은 네. 뭐 표현을 바꾸던지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래요. 모르는 분들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그 뭐 맞아요. 확인이 맞아요. 필요하지 않나요? 굳어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이 사람이 여편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옆였네. 그치. 안 그거 부를 수도 위험한 있지. 얘기야. 그거 위험한 얘기야. 그치. 그래요. 근데 이거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그 평소에는 부를 때 호칭이랑 밖에서 나를 어떻게 부를지는 이거 알 수가 또 없지 않나? 들통이 나.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이 습관이 되니까 말이 이렇게 한 번 꼭 지나가게 돼 있죠. 아 그렇구나. 밖에서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밖에서 진짜 이상하게 부르면 되게 속상할 것 같다. 그렇긴 하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보통은 이제 밖에서 오빠라고 많이 보통 이제 연상인 경우가 꽤 대다수다 네. 보니 오빠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키키님은 남편이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요즘에 뭐. 그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약간 무리수인데. 아 되게 그렇다. 무슨 그이. 우리 그이가 그렇네 그이가. 그렇더라고. 우리 오빠가 우리 남편이 그러게 뭐가 좋으세요? 듣기에 남자분들은? 저는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굳이 포지님 뭐가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를 지칭할 때 네. 그냥 밖에서 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오빠가 근데 언제나 남자들은 언제 들어도 좋지 않을까. 올타임 베스트가 오빠예요? 그죠. 여자친구가 오빠라고 해주는 걸 제일 좋아하지. 근데 문제는 막 그래. 연상의 이제 부인인 거죠. 연상인데도 막 우리 오빠가 밖에서 이래. 그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어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아 진짜요? 네, 있더라고. 아 진짜? 연한데도 오빠라고 가끔씩 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호칭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중요하죠.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8번째 짧은 사연입니다. 술, 커피 안 하는 남친이랑 못 친해지겠어요. 헤어지는 게 맞나요? 남친이 술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셔요. 심지어 액상 과당은 다 안 마시고 주스도 당 때문에 안 마셔요. 외모랑 성격이 너무 좋아서 사귀었고 연애한 지 한 달 됐는데 남친이랑 할 게 없어요. 헤어지는 게 맞겠죠? 오, 그냥 마시는 거를 일절 안 하시는 분이네. 근데 몸이 엄청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운동하실 것 같아요. 이분 그러면 액상과당을. 식당에서 나올 때 생수 한 병 챙기시죠. 그분이구나. 그분이구나. 그분이야. 그분이야. 사탕을 본인이 안 먹으니까 이만큼 그러네. 씌워가지고 여자친구 그분이네. 주는. 그분. 오케이. 근데 이게 쉽지 않다. 술도 안 마셔, 커피도 안 마셔. 키키님 좀 어떠세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커피는 마셨던 것 같아요. 그쵸. 술은 안 마시는 사람 만나본 적 있는데. 그쵸. 커피까지는. 네. 근데 저렇게 안 마셔가지고 오히려 몸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래요? 몸이 좋았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술을 음. 진짜 안 먹고 자기 이제 그냥 건강 그리고 몸 관리를 해서 그런 건 좋은데 근데 저는 어차피 제가 마실 때 옆에만 있어주면 돼서 상관이 없기는 했는데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르신 것 같네요. 할 게 없다라고 하시니까. 리님은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술도 안 마셔, 커피도 안 마셔. 없긴 해요. 그런 사람 자체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맞아.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저도 술 잘 안 먹고 네. 커피는 먹긴 한데 네. 같이 카페 가서 저만 커피 마시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할 게 없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화관에 가서 콜라도 안 마시는 콜라도 거지. 안 마시고 팝콘도 안 먹고 팝콘도 혼자서 안 먹고. 먹어야 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영화를 볼 좋지 수는 않나? 있지 않아요? 영화는 볼 수 있고 근데 할 게 할 게 없다는 없는 게 이분 정말 술을 좋아하시나? 그럴 수 그럴 있겠다. 근데 아. 근데 저는 공감이 되는 그런가 게 보다. 네. 그러면 카페도 못 가. 가서 가서 나만 딴 먹으면 거 차 마시면 그치. 되지. 차 마시면 네. 되지. 맞아. 근데 이제 보통의 대부분 이제 데이트를 할 때 네. 카페를 가고 싶은 카페들은 차까지는 안 팔지 않나요? 처음 파는 파나? 카페가. 글쎄요. 어쨌든 근데 뭐 주스도 안 마셔. 액상 과당이 들어간 것들은 당 때문에 다 안 마셔. 네. 이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걸리나 보다. 근데 그냥 둘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아니야? 그럴 그러니까 수도 그냥 있을 안 것 맞는 거 같아요. 아니야? 안 맞는데 그냥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뭔가 이유를 찾은 거지. 그래요. 네. 어떻게든 맞으면 사귈 수 있겠군요. 그러면 윤우님 네. 술, 커피, 액상과당 다 안 마시는 카리나 어때요? 그러니까 한 달을 참고 만난대잖아. 그러니까 그 윤호님 어떠시냐고요? 그러니까 만나보면 나도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카리나요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그러니까 거? 술, 커피, 담배, 액상과당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자극을 즐기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유흥이나 자극이나 이런 걸 즐기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연자분은 그걸 즐기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네. 아예 관심사와 가치관이 아예 다른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 그쵸.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전 못 만날 것 같아요. 그치, 네. 맞아요. 단순히 이걸 안 마셔서 못 만나는 아니겠네. 네. 안 맞는 사람이다. 안 맞는 근데 네. 뭔가 사람이다. 기준이 되게 뚜렷할 것 같아. 그런 네, 것들 안 한다 맞아요. 하면은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거는 안 돼 이게 있을 것 같아. 그쵸. 좋아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이유를 찾지 마시고 본인이 잘 맞는지 남자친구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헤어지는 게 맞으면 헤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뭘 알겠는데. 아까 좋다 그랬거든.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 초특급 게스트 린님 모시고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어요. 채용 이야기부터 짧은 사연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좀 어떠셨어요, 린님? 저는 이런 자리가 너무 처음이어서 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요. 이게 뭔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듣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라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많이 하면서 즐겁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 게스트분들 많이 모셨지만 린님만큼 이렇게 떨지 않은 분은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네. 침착하시고. 네. 그래서 언젠가 뭐 로스코님이랑 같이 대담을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린님이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저희 다음 주 방송을 한번 스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었던 구병모 작가님의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파과라는 작품이 네. 영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파과를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맞습니다. 포지님도 보고 오시길 바라겠고 혹시 유튜브로 요약된 것도 괜찮나요? 보고 옵시다. 알겠습니다. 네, 보고 오시고 청취자분들도 파가 뵙만하면 한번 보고 방송을 같이 즐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린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또 봐요. 아니, 고생하셨습니다가 입에 붙었어. 고생하셨습니다.